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은 오래된 건가요? 제 느낌상으로는 좀 예. 최근에 나왔을 것 최근에 같아요. 나왔을 것 같죠. 네. 저희가 동양에 살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양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봐도 연금이라는 개념이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서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성서에도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유대왕 여호야긴이 37년에 포로 생활에서 석방된 다음에 바빌론 왕으로부터 이제 종신연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신연금이라는 표현이 예, 나와요?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돈을 받는. 이야. 예.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전쟁 그리고 이제 군인들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이야기 또 만만치 않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연금과 전쟁, 군인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군인은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워야 되죠. 네. 근데 용감히 싸우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가 다치거나 설령 내가 죽더라도 국가가 내 가족을 나의 노후나 내 가족에 잘 봐줄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제 더 열심히 잘 싸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가 돌봐주는 그래서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음번 군인들도 나도 열심히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군인들이 이제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군인으로 나서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용병은 그냥 돈 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만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네. 예. 그래서 이 군인들이 연금이라는 걸 받으려면 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한 번 싸우고 그다음에 연금 주세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어떤 기간이 기간 있어야겠죠. 동안 이제 복무를 해야 국가에서도 너의 노고를 치하해서 뭔가 연금을 준다. 이런 이제 대가로 이제 지불하는 게 연금이었는데 네.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이제 도대체 얼마냐,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러한 이 연금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로마 시대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벌써 군인들한테 연금을 네, 지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로마라는 이제 국가 자체가 지불했다기보다는 이제 장군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시대에 이제 마리우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자기가 거느린 이제 병사들에게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장군 개인이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국가 차원이 아니라 예. 장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이거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보다는 내가 저 장군을 잘 따라서 저 장군이 잘 되면 내가 네.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라인을 하니까 장군 라인 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보다는 이제 장군 개인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데 원래 로마 군인들은 평소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뭔가 전쟁을 할 때 되면 징집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돌아오면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 마리우스 장군이 등장했던 시기를 전후해서부터는 이제 직업군이나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직업이 군인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군 개인을 따르는 사병이라고 하죠. 사사로이 다루는 병사처럼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마리우스라는 장군은 훗날 이제 술라라는 다른 이름의 장군과 더불어서 로마의 권력을 두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정치군인으로 파란만장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군인데 이때부터 어쨌거나 연금 제도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금 제도의 발단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된 건 언제부터인지도 또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리우스가 일단 그 사망하고 난 이후에 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군인들한테 충성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예. 정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복무하고 나면 이제 명예제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명예제대를 하면 연금, 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나눠주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군에서 계속 싸웠다. 그러면 시민권까지 덤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야. 그래서 이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구고 그동안 전쟁터에서 어느 전쟁터에서 어느 장군 밑에서 싸웠다라는 것 그 병사의 이제 이력이죠. 어떤 증서가 있어야겠네요. 그다음에 연금 받을 권리. 그래서 이 땅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는 뭐 얼마 동안에 돈을 준다. 이러한 것들을 청동판에 이제 딱 새겨가지고 제대 군인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플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디플로마 하면 졸업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엔 졸업장이라고 부르는 게 로마 군인들이 받던 이제 제대 및 연금 증서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라고 보시면 여기서 나온 되겠습니다. 거구나. 요즘 졸업장 받고 나면 사실 별로 즐겁지 않죠.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많은데 로마 시대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디플로마를 받으면 정말 기분 째지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졸업장을
이렇게 받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줘야 되는 땅의 영역도 넓어질 텐데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이 넓은 땅을 어떻게 확보를 하죠? 로마는 이제 정복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갔죠. 그래서 이 영토가 계속 확장될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새롭게 영토를 개척한 다음에 그곳에 제대군인들을 정착시키면 자연스럽게 도시도 만들어지고 그 지역이 이제 로마화돼서 다스리기도 편해지니까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새로 땅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또 새로 땅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향 근처가 아니고 너무 먼 곳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점점 사실 이렇게 땅으로 계속 주기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군인 금고 아에라리온 밀레타레라는 별도의 이제 계정을 만들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연금 계정을 따로 만들고 네. 여기에서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땅을 계속 실제로 주긴 힘드니까 돈으로 땅보다는 주겠다. 돈으로. 예. 그래서 20년 동안은 현역 근무, 그다음에 5년 동안은 예비역으로 근무를 마치고 나면 이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가 됐는데, 그럼 여기에 또 필요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상속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5% 누군가한테 자식들한테 세금을 물려주면 그거를 그 재산을 물려줄 때 그 재산 금액의 5%를 국가에서 상속세 개념으로 떼어간 거죠. 아, 상속세 개념도 이때부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사실은 국가가 그 전에 이걸 떼어가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라는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로마 시대 최초로 등장했던 연금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시작된 연금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어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제도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 시절이 되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정비가 이제 다시 한번 되는데요. 이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군은 이 징집제로 이루어진 군대라서 사실은 이제 연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징집제를 통해서 이제 그 군대로 온 사람들 중에서도 큰 공을 세우거나 공을 세웠지만 아깝게 이제 전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레종 도네르라는 이름의 훈장과 더불어서 연금을 본인 또는 유족한테 이제 주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종 도네루 훈장. 예. 저는 또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예, 프랑스 최고권위 훈장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폴레옹이 처음 만든 건가요? 예, 나폴레옹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종 도네르라는 명칭은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명예 군단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가상의 이제 상상 속의 군단에 속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상의 이제 계급을 받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 계급에 따라서 연금을 주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큰 관심사가 있잖아요. 연금 액수가 얼마 정도 됐나요? 이 금액을 보면 최고 계급 사령관 뭐 이렇게 정도 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은 사람은 5,000프랑 연간, 지휘관급일 경우에는 2,000프랑, 일반 병사는 250프랑 정도였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 따져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일단 금 시세랑 이제 연동을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1프랑이 그 당시 나폴레옹 시절에 1프랑이 지금 한 15,000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병사의 경우에는 연 37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은 거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영국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따라했거나. 예. 영국은 어땠어요? 프랑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징집제, 모든 국민들은 다 이제 군대로 이제 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영국은 반대로 이제 모병제였어요. 직업군인 제도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병에 응하면 자동으로 복무 기간은 평생 복무였어요.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더 무섭죠 보면은. 근데 이 그 실제로 힘이 떨어지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근무하기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충 15년 정도 지나면 제대를 시켜줬어요. 너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마.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제 15년 후에 제대하면 이제 연금을 주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럼 연금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룰이 이때까지 내려와가지고 25년을 이제 근무해야 이제 되는 거였죠. 그래서 25년을 근무하고 제대를 하면 하루 6펜스를 받았어요. 하루 일당 6펜스 정도. 6펜스? 요즘 정도 요즘으로 따지면 한 8,000원 정도 될까요? 8,000원? 예. 생각보다 좀 약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해 제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25년을 채우지 않아도 이제 연금을 주긴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만 또 연금을 지불해 줬어요. 우리 영국 너무 야박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많은 제대 군인들, 특히 이제 상위 용사들은 이제 목에다가 이제 그 팻말을 걸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불구가 됐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 고향 마을이나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
그리고 또 해군이 있었는데 해군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달랐나요? 일단 해군은 21년간 복무하면 하루 1실링의 연금이 나왔어요. 하루에 한 16,000원 정도의 연금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이 연금도 연금이지만 제대하고 나면 갈 곳이 많았어요. 뭐 어선이라든지 상선 등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해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직업을 갖기 쉬웠던 것이 있고요. 사실 해군 같은 경우는 보너스 형태의 금액을 일시불로 챙길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너스 요건 또 어떤 형태였을지 궁금한데요. 네, 당시에 이제 해군들은 상대방을 이제 물리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상대방의 배를 빼앗아 오면은 2배로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배를 내 배로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를 이제 이걸 납포한다고 그러는데 네. 납포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주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돈을 들여서 새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새로 프랑스 배 한 척을 뺏어오면 그만큼 돈을 안 들여도 절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금액 중에 일부를 이제 그 해당 공을 세운 배에 나눠준 거죠. 근데 배가 지금만 해도 또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몇 프로만 줘도 이거 큰 돈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 아부키르 해전에서 프랑스 해군을 이제 대파하는 이제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이제 여러 척의 배들이 이제 납포됐죠. 이제 기분이 좋아진 영국 재무부가 기분이다. 그러고 이제 금고를 열어가지고 21만 파운드, 요즘으로 따지면 한 620억 원을 이제 일시불로 이제 나눠줍니다. 와.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갔냐면은 이 총 금액의 8분의 1은 함장들의 몫이에요. 그 선장 배에 있었던 함장들이 몫이 크네요. 예, 몫을 가져가고 전체 금액의 4분의 1을 이제 선원들이 이제 나눠갔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장교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270만 원 정도씩을 이제 일시불로 이제 받는 이제 그런 형태였습니다. 야, 배를 납포하면 이렇게 큰 돈을 받았어요? 꽤 많이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족에게 돌아가는 연금보다는 내가 살아서 받는 연금이 사실 훨씬 더 좋죠. 그럼요. 네. 근데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이제 금액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뭐냐면은 반드시 지급한다라는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가 약속하니까 대부분 잘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안 지켜가지고 큰 난리가 나는 또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건데 네. 저라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꽤 유명한 분에게 이제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에 쳐들어갔다가 이제 큰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합군, 영국을 필두로 한 여러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협상을 해요. 내가 항복을 하고 황제 자리에서 내려올 테니까 우리 이 정도에서 우리 끝내자 전쟁을 서로가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1814년 4월에 이제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래도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대제국의 황제였는데 너무 이제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 수 없지 않냐. 돈 좀 줘라. 그렇죠. 그래서 엘바라는 섬, 엘바 섬의 통치권을 조그마한 섬이라도 너가 거기서 왕노릇 해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200만 프랑, 요즘으로 하면 연 한 250에서 300억 정도의 연금을 주는 매년 조건이었어요. 야, 연금이 꽤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은 누가 주느냐 하면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쫓겨났던 부르봉 왕가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니까 이 왕가가 이제 지불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별일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250억, 300억 되니까 되게 많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나폴레옹 혼자서 이 엘바 섬으로 가게 된 게 아니고요. 나폴레옹이랑 이제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던 이제 고참 근위대 수백 명이 같이 따라갑니다. 호위병 형태로.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밑에서 그 동안에 호의호식을 누리던 가족들 또 지출도 또 책임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사실 저 금액이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나폴레옹이 저 금액을 한 번도 못 받아요. 공수표 날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공수표였죠. 이 부르봉 왕가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맨날 부르봉 왕가가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무슨 자객을 보냈다. 이런 소문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섬에 갇혀서 굶어 죽나. 내가 총을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다 죽나. 이판사판이다라고 해서 1815년에 이제 엘바섬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다시 권력을 잡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워털루 전투에서 다시 한번 패배해서 결국은 저 머나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만약에 저 금액을 약속했던 금액을 부르봉 왕가가 계속 지불했다면 이 워털루 전투에서 없었을 목숨을 것 바쳤던 같아요. 수만 네. 명의 병사들은
잘 살아서 삶을 영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연금 이야기가 저는 근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로마 이야기도 저희가 나왔고 네, 나폴레옹 이야기도 네. 또 등장하죠. 나폴레옹도 나왔고 네. 그리고 참 오늘 흥미로웠던 주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금에서는 이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믿지만 이런 식으로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역사적인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있다. 요즘